안녕하세요.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실무, 실무자가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 확실히 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제 3편으로서요, 3편으로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합원 모집을 할 때, 그 분양대행사 그 체크사항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분양대행사 체크사항을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된 조합에 그 조합원들이 가입을 해서 피해를 좀 많이 입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분양대행사도 의혹만 가지고 이제 조합 그 분양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도 그 조합 그 뭐 모집 대행에 대한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좀 확인하셔야 될 게 분양대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합의 토지 계약 그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 계약은 그 계약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은 아닙니다. 토지 사용 승낙은 믿지 마시고요. 분양대행사도 반드시 해당 조합의 그 분양대행이 들어가기 전에 그 해당 조합의 토지 계약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이 사업이 가구 안 가구에 따라서 대행사가 투입한 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이 토지 계약이 몇 프로가 됐는지 반드시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고요. 최소 90% 이상은 토지 계약이 돼야 그 들어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탁금을 원하는 조합에는 분양대행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뭐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무대행사나 조합, 그러니까 즉 시행사 쪽에서 공탁금을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토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자금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운영비, 자기네들 운영비라든가 홍보관 설립에 대한 뭐 자금이 없다든가. 처음에 이제 뭐 조합원 뭐 세대수는 1000세대 공급하니 뭐 수수료 얼마 주겠다, 공탁금 몇 억 갖고 들어와라, 이런 업무 대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들어가시는 순간 그 돈은 다 그냥 그 거의 좀 묶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토지가 100% 계약돼 가지고 누가 봐도 뭐 분양이 잘 될 것 같다, 조합 모집이 뭐 한 번에 그냥 뭐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그런 땅들이 쉽지가 않죠, 조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이 각 분양대행사들 또 이 그 보시는 눈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사의 자금 인출 조건을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그 분담금하고 용역비를 신탁까지 해서 자금을 인출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담금은 전체 공급 세대수의 50% 이상이 모집이 돼야 자금 인출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용역비, 자, 용역비는 30% 이상이 돼야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30% 만약에 1000세대 공급을 했는데 300개 이상 되면 용역비는 자금 인출이 됐거든요. 그럼 이 용역비 갖다가 분양수수료 내려주고 뭐 광고비 주고 이 사업 처음에 운영하는 비용을 이제 업무대행사에서 조합에 대여하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최근에 그 법이 좀 또 강화가 돼가지고 그 조합 설립인가 접수를 하려면 토지 사용 승낙률이 80%에 조합원 모집률 50%, 그 다음에 그 저기 토지 확보를 15%를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탁에서도 좀 자금 인출 요건을 좀 많이 완화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분담금은 그 30%, 용역비는 10%, 그 분양 조합원 모집률이 그 정도 되면은 인출이 된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000세대 중에 10%면 100세대잖아요. 100세대가 되기 전에는 업무용역비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용역비를 인출을 하더라도 분양수수료 아시겠지만은 다 못 받아가잖아요. 뭐 처음에 50%, 그 다음에 뭐 저기 창립총회 50%, 그러니까 분담금이 열리면 그때도 50%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조건이 달리다 보니까 대행사 입장에서는 초반에 뭐 이제 밑에 영업하시는 직원분들 하고 운영비 외에는 정작 분양대행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은 50% 이상이 돼야
자기네 이제 이익금을 가져가는 구도인데 이런 것들이 토지 계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또 공탁까지 걸어가지고 공탁에 또 몇 억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인출도 이것도 확인 안 하고 해가지고 분양성도 안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대행사들이 다 그 자기 돈을 다 이렇게 손해 보면서 그 돈이 묶여서 결국은 손해를 보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신탁사의 자금 인출 조건하고 분양 수수료 지급 조건은 반드시 좀 확인하고 들어가라. 예전에는 반반이었는데 요즘에 뭐 수수료가 뭐 7대 3이다,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700, 300을 주는지, 뭐 600, 400을 주는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저기 비율대로 해서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금액 및 업무용역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은 보통 20평대가 한 800에서 1000만 원 업무용역비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뭐 한 1300만 원. 그 다음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700에서 1800, 뭐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업무용역비가.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 조합원이 그 조합원 모집에 관한 조합 비용이 좀 저렴하더라도 업무용역비는 초반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분산돼도 느낌 늦죠. 업무용역비가 초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금액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모집하는데 좀 많은 애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대행사도 들어가기 전에 이 해당 업무 용역비가 적정한 금액이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하면서 뭐 업무 용역비 20평짜리, 25평짜리 조합 모집하는데 업무 용역비를 뭐 1,500만 원, 2,000만 원 만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정한 업무 용역비 비용인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좀 그 분양 사업에 좀 투입, 그 조합원 모집 사업에 좀 투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 분양대행사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주택법이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돼서 좀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 제대로 갖춰서 모집을 하면, 옛날에 그 이미지가 좋지 않은 조합아파트의 사업 구도가 많이 개선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우선은 그 2020년 1월 23일 날 그 주택법 제11조 5항에 대해서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이라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적어라 라는 문구입니다. 왜냐면 일반 우리 길가 가다 보면 현수막 광고 많이 하잖아요. 뭐 바다뷰가 보이니 뭐 무슨 뷰가 보이니 평당 얼마니 일반 아파트인 줄 알고 이제 소비자들이 막상 전화를 하는데 알고 보면 조합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정보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 조합 아파트가 뭐라는 걸 아니까 좀 집을 걸 찢는데 그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합에 대해서. 그냥 싸구나. 무조건 싸구나. 내 자식 하나 해줘야겠다 하고 그냥 싸니까 계약금 넣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조합 아파트라는 거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또 사업도 안 돼가지고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태반으로 많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초반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문구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입니다. 또 나오죠.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 토지에 대한 확보 비율. 이만큼 조합 아파트는 이 토지의 확보 비율이 사업의 10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주택법에 딱 명시를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 광고에 기재를 해라. 이 비율을.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넣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요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합은 이게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뭐 다 완료가 되고 일반 아파트처럼 이렇게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파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몇 세대 들어간다. 이거 뭐 들어올 예정이다. 다 예정입니다. 다. 이거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한테 오해하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해서 조합원 모집 광고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모집을 하면 그만큼 피해가 덜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볼 게 조합원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이라는 조항이 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법 제11조 6항에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그겁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모집을 가입을 할 때 일정 부분의 예치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예치금. 자, 예치금을 넣으라는 거는 당연히 신탁계좌에 넣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오늘 가입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뭐 좀 알아보고 했는데 좀 이러쿵저러쿵 해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에 내가 가입한 사항에 대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입하게 되면은 뭐 철회한다 그러면은 뭐 업무요율비는 안 줍니다. 용역비 뭐 이것도 못 줍니다. 어쩐다 하고 서로 나중에 또 뭐 조합원이 대체되면 주겠다 어쩐다 해가지고 좀 말들도 많고 뭐 탈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예치금에 딱 넣어놓게 하고 30일 내 안 하면 빼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쟁이 좀 덜하겠죠. 그것도 조합원이 생각할 시간도 많고 알아볼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조합원 개인에 대한 피해를 그만큼 줄이겠다라고 해서 주택법을 강화한 사항이라 이것도 좀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조합 가입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러면은 10일 이내에 그 조합원에게 이 가입에 대한 이 부분의 예치금을 돌려줄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그 2019년 12월 10일 날 신설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좀 그 주택법 강화돼서 전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진 것 같고요. 이런 주택법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그 조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 못지않게 좀 안정성 있는 사업 구도를 가져서 좀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저렴한 금액에 싼 금액에 내 집 마련에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람입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4편은 저기 창립총회, 예, 창립총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